안녕하세요. 길버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신화공 2021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엑셀 부문의 실전 모의고사 D형 풀이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신화공 출판사에서 신화공 교재를 이용하셔야 되고 암호는 영꺽쇠 6704예요. 자, 엑셀은 총 4개 작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이해 드릴 거고, 우리 시험 볼 때는 기본 작업 먼저 하시고, 분석 작업, 기타 작업 하신 다음에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이제 수행하는 것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작업 먼저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작업 1번에서는 고급 필터를 하라고 하네요. 우리 고급 필터를 하라고 하면 먼저 조건을 본다. 자, 조건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본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메뉴를 연다.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연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 하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고객 번호 앞에 두 자리가 PR이거나 그렇네요. 그리고 지역이 노원 이곳도 그랬고 최종 주문일이 3월이래요. 그래서 조건은 총 3개가 있는데요. 자, 아래 조건을 함수를 써서 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함수 쓰라고 하면 조건 범위 중에 첫 번째 셀에 일단 조건이라고 쓴다. 그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B24번에 여러분들이 식으로 조건을 적게 되는데, 자, 조건은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말의 흐름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고객 번호 앞에 두 자리를 꺼낼 때 우리 레프트를 쓸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노원에는 뭐 따로 쓸 게 없어 보이고, 최종 주문일이 3월이다 할 때 월에 이제 month를 쓰겠네요. 함수가 어려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and와 or를 어떻게 조합할 건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서 건화가 나왔으니까 오가 앞에 나와요. 순서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고가 뒤쪽에 있죠? and로 오 안에서 and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같이 써볼까요? 자,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라고 해요. 그럼 기본 작업 1번 시트를 여시고 조건은 B23번에 쓰라고 하죠. 자, B23번에 일단은 조건을 쓰든 제목을 쓰든 조건 제목을 쓰든 뭔가를 쓴다. 자, 이때 쓰는 것은 표에 있는 필드 이름과 달라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뭐뭐이거나 그랬으니까 O 조건을 쓴다. 자, O라고 쓰시고 탭이나 더블 클릭으로 선택해 주세요. 컨트롤 A를 누르거나 상단에 FX를 눌러서 마법사를 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함수는 다 마법사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오호 조건. 자, 우리의 오호 조건 중에 하나는 자, 고객 번호 앞에 두 자리가 PR이래요. 그러면 앞에 두 자리를 꺼낼 거니까 레프트를 했을 때 PR이에요라고 쓰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다시 and로 지역과 노원을 연결하잖아요. 자, 두 번째 조건 쓰기 전에 left를 먼저 하고 올게요. 자, 이동을 하는 방법은 수식 입력줄의 left에 빨간 가로 사이에 클릭. 자, 그리고 left의 함수를 잡을 때는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은 가장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알아서 검사를 해요. 그럼 우리도 넣어줄 때는 고객 번호의 첫 번째 셀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부터 두 개를 꺼냈을 때 이게 레프트인 거죠. 자, 다시 5에 갈게요. 두 번째 조건은 지역이 노원인데 그 다음 조건과 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and라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자, and라고 쓰고 괄호를 열고 닫으세요. 자, and로 이동할게요. 수식 입력줄의 and의 빨간 가로 사이에 클릭. 자, 그럼 이제 마법사가 and가 열려요. 자, 첫 번째 로지컬은 지역이 노원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자, 첫 번째 행의 지역이 있죠. 자, 첫 번째 지역. 이 4번의 데이터가 노원이라는 텍스트와 같고, 자, 두 번째가 돼야 되죠. 로지컬 두 번째. 최종 주문일이 3월이래요. 최종 주문일을 봤더니 주문일이 연도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어요. 이게 MAR이 이제 말치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월만 꺼내서 3월인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3월이라고 쓰지 못하고 자, 최종 주문일에서 월을 꺼냈을 때 month 자, 숫자 3이랑 같으면 3월이겠죠. 자, 다시 수식 입력줄에 month에 갑니다. 시리얼 넘버는 최종 주문일의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치니까 3월이잖아요. 오른쪽에 3이라고 나오고 수식 결과 true가 나왔어요. 자, end에 다시 가면 false와 true가 나와서 최종답 false. 자, 처음에는 5에 가면 true와 false가 나와서 최종답 true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조건을 다 쓰셨잖아요. 확인하고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냐면 결과를 예측하는 거랬어요. 그러면 우리 결과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제가 문제를 열었어요. 자, 결과는 뭐뭐이고 최종 주문일이 3월인 모든 정보를 표시하시오. 결과는 B27번부터 표시하시오. 자, 이 두 가지 정보가 결과에 대한 정보예요. 자, 모든 정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목 필드 모두를 복사해서 B27번에 붙여 넣습니다. 우린 과정을 채점하는 시험이 아니고 결과만 채점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푸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표 2에 커서 놓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반짝반짝하는 표를 걸러서 B27번에 넣을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목록 범위 반짝반짝 해야 되고 조건 범위는 내가 쓴 조건 2개의 셀을 잡는다. 복사 위치는 복사해 놓은 애들 잡으면 되겠어요. 자, 확인을 하면 데이터가 나올 건데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최종 주문일이 3월인 것을 꺼내겠다고 했어요. 그럼 3월. 자, 또 지역이 노원이어야 된다고 했나요? 자, 그런데 노원이 아닌 것들도 나오는데요. 강북이나 도봉도 나오잖아요. 자, 강북이나 도봉은 왜 나왔죠? 맞아요. 고객번호 앞이 PR이에요, PR.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PR이면 지역이나 최종 주문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아, 데이터가 다 나온 것 같다. 틀린 데이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볼게요.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자, 이번에 할 것은 조건부 서식이다. 자, 문제 1번에서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수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함수가 계속 난이도가 좀 있어지고 있어요.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순서를 좀 바꿔서 고급 필터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먼저 쓴다. 그런데 이 조건은 복사를 하고 자, 이 조건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행 전체에 하라고 하는지 열 전체에 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F4 고정을 좀 다르게 할 거고요. 두 번째 블럭을 잡아주고 자, 세 번째 메뉴를 갈 거예요. 조건부 서식 메뉴를 자, 이렇게 3개 단계를 거쳐서 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조건을 좀 찾아볼게요. 자, 우리 조건은 최종 주문일이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그랬네. 이거나 자, 일요일인 그러면 거나가 있으면 5를 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함수 중에 5가 없어요. 그럼 함수 하나로만 써야 되나 봐요. 이제 그건 함수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 자, 행전체 그랬어요. 자, 행인지 열인지 알아봐서 행전체라고 하면 열번호에 A, B, C, D 뭐 이렇게 지나가는 열번호에 달러 걸어주고
열전체라고 하면 행번호에 1, 2, 3, 4로 되어 있는 행번호의 달러를 걸어준다.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블럭 잡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하시고 첫 번째 조건을 잘 쓰면 되잖아요. 자, 행전체라고 했고 자, 최종 주문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것을 고르는데 오는 없고 자, 수식을 사용하는데 위크데이라는 2번 유형을 또 사용하래요. 자, 우리 위크데이라는 함수 공부하면서 수식 먼저 써볼게요. 조건부 서식의 행전체라고 하면 자, 기본 작업 1번에 B4번부터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줄 거예요. 그럼 B4번 행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비어있는 셀에 놓고 자, 위크데이 하나 줬잖아요. 자, 위크데이가 어떤 함수인지 좀 보겠습니다.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자, 보시면 이렇게 클릭만 한 상태에서는 설명이 나와요. 일정 날짜의 요일을 1에서 7까지의 수로 알려준대요. 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요일을 1, 2, 3, 4, 5, 6, 7로 나타내주는 함수예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뭐 함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열어서 자, 안에 써볼게요, 이제. 고급 필터든 조건부 서식이든 셀은 제일 위에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만 잡는 거예요. 자, 최종 주문일의 요일이 그랬어요. 그러면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최종 주문일의 요일을 나타내요. 자,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크데이의 2번 유형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문제에. 자, 그 유형이 리턴 타입이에요. 자, 리턴 타입은 1, 2, 3을 쓸 수 있는데 일요일이 1에서부터 토요일이 7로 가면 유형 1을 줄 거고 월요일이 1에서부터 일요일이 7까지 가면 유형 2를 준대요. 근데 우리는 유형 2를 쓰라고 했어요. 그럼 써요. 그리고 다시 유형 2번을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월요일이 1번이고 화요일이 2번 쭉쭉쭉 가다가 그럼 토요일은 몇 번이죠? 6번. 이게 토요일이고 자, 7번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럼 나는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래요. 그러면 6번이거나 7번이 나와야 돼. 이렇게. 자, 6번이거나 7번이 나와야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위크데이만 써서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없어요. 그냥 자기 요일이 나오는 거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라는 말을 만들려면 수식 입력줄에 비교 연산자를 넣어줘야 되죠. 위크데이 뒤에. 자, 이 연산자를 6과 7이 나오면 되니까 크거나 같아요 6이라고 쓰면 6보다 큰 숫자가 7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과 7이 같이 나오겠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조건부 서식이든 고급 필터든 식으로 쓸 때는 지금처럼 비교 연산자가 꼭 들어가요. is로 시작한 함수 말고는 다 들어가야 돼요. 비교 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함수가 들어갈 수 있고 값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왼쪽에서 지금처럼 클릭을 하게 됐을 때는 조건부 서식일 때는 한쪽에 달러를 달아줘야 돼요. F4에 F에 달러를 달고 4를 쓰든 자, 숫자에 달러를 달고 이렇게 되든 하나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F 앞에 달러가 있을 때가 행전체의 서식을 하라고 할 때. 숫자 앞에 달러가 있을 때가 열전체의 서식을 하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디다 해야 되죠? F 안에 앞에 달러를 걸어줘야 되죠. 다시 F4를 눌러서 F4를 통통통 눌러서 문자 앞에 달러를 둡니다. 그래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검사를 하게 돼요. 자, 그럼 고급 필터에서는 안 걸었잖아요. 고급 필터에서 걸으셔도 식에 오류는 없어요. 오류가 없으면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식을 쓴 다음에 식을 복사한다. 그리고 함수 인수는 취소하세요. 자, 이제 블럭을 잡아야 되잖아요. 문제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지시사항에서 B4에서부터 J21이래요. 자, 여러분들 마우스로 블럭 잡으시거나 이름 상자에 커서 넣어서 J24예요 라고 써주면 블럭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열어야 되죠? 홈 메뉴.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두 번째 지시사항 봐주세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넣으라고 해요. 규칙 유형이. 선택해 주시고, 자, 하단에 뜨는 수식을 써야 되는 곳에 컨트롤 V를 한다. 자, 그럼 서식 줘야 되죠. 자, 다시 문제 보면 첫 번째 지시사항의 마지막에 서식이 나와요. 자, 눌러서 기울임꼴에 글꼴 색은 표준색에 있는 파랑입니다. 자, 넣고 확인, 다시 확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식이 또 맞게 들어갔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을 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토요일이고 일요일인지. 자, 보고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궁금하시면 한쪽에 우리가 위크데이를 써서 토요일, 일요일인지 보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오류가 나거나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네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리본 메뉴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까지 가야죠. 페이지 설정 메뉴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탭을 봐야 되는지 볼게요. 자,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돼야 된대요. 인쇄 용지는 페이지 탭에 있어요. 페이지 탭에 가서 용지를 골라낼 거고 1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그랬어요. 자, 행의 반복을 잡는 것,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또 설정하래요. 자, 이것은 모두 다 시트 탭에 있어요. 자, 매 페이지 상단 그랬네요. 자, 상단이면 머리글이겠죠. 자, 머리글이 끝에 머리글이라고 나오네요. 자, 머리글을 넣는 것은 머리글, 바닥글 탭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페이지에는 A1부터 H25가 두 번째에는 A26에서 H50이 표현되도록 나누기를 실행하래요. 자,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 안에서는 나누기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세모는 대화 상자에서 하지 않고 리본 메뉴에서 할 거예요. 리본 메뉴에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메뉴 4개를 만질 거예요. 자, 4가지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에서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열고 자, 메뉴를 일단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가야 된댔어요. 가셔야죠.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 쑥 들어가 있는 자, 누름 단추 눌러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서 보세요. 페이지 탭에서 가로로 인쇄되게 할 거고 자, 다시 또 두 번째 문제 반복하라 그랬잖아요. 시트 탭에서 인쇄 제목으로 반복할 행을 설정할 거래요. 자, 행은 1행이네요. 그럼 1행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게 할 거예요. 그럼 인쇄라는 섹션 안에 있는 행렬 머리글에 체크한다. 자,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머리글을 넣을 겁니다. 머리글 편집. 그리고 상단의 오른쪽 구역에 할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커서 놓고. 자, 회사의 로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로고가 신화공.jpg래요. 그러면 여기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아이콘을 위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이렇게 단추들이 꽤 많잖아요. 이 단추들 중에 찾는 거죠. 자, 마우스 올리면 이름 떠요.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메뉴를 찾아보시면 자, 끝에서 두 번째. 누르면 뭐 파일 선택하라고 하겠죠. 자, 파일에서 찾아보기. 그리고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1급 안에 자, 우리 엑셀하고 있고 실전 모의고사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화공.jpg를 삽입해 줍니다. 자,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럼 잘 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세 개는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보면 페이지를 나누라는데 페이지 나눌 수 있는 메뉴가 페이지 탭에도 여백 탭에도 머리글 탭에도 없어요. 이렇게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는 나와야죠. 확인하고. 자, 그리고 페이지를 나누기를 할 건데 메뉴가 페이지 설정 안에 이렇게 있어요. 나누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엑셀에서는 나누거나 틀을 고정하거나 창을 나누거나 어떤 걸 행할 때는 내 커서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럼 우린 커서를 어디다 놓을 거냐면 A26부터 두 번째 영역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A26번부터 자, 커서를 놓으시고 자, 나누기 메뉴를 눌러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면 26번부터 새로운 페이지가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3번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중에 계산 작업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꼭 계산 작업은 늘 마지막에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연습할 때도 마지막에 연습해 주세요. 자, 저는 계산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표 1에서 그러네요. 자, 아직 저는 표를 못 봤습니다. 근무 팀별 호봉이 2호봉이거나 3호봉. 자, 지금 보니까 빨간 박스 한 곳은 모두 다 조건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직원의 직원 수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이 직원이라는 필드가 따로 있는지 개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개수라면 이렇게 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자, 카운트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수에 좀 보시고 아래쪽에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계산이 끝나면 앰퍼샌드 쌍따옴표 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함수를 주네요. 썸과 if, and 연산자, 끝에 배열 수식. 자, 배열 수식이면 다시 문제를 배열 수식인데 if가 있는 배열 수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열 수식에서 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개수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배열일 때는 계산 범위를 1로 한다. 계산 범위는 1이다. 이게 언뜻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배열 수식은 마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왜 선생님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맞춰요? 막 이러는데 규칙이에요. 일반 수식은 컨트롤 엔터로 맞춰도 되고 엔터로 맞힌 다음에 채워도 되지만 배열 수식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맞히고요. 자, 배열 수식에 우리가 채우기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한쪽으로 할 건지 양방향으로 할 건지도 보셔야 되잖아요. 채우기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문제가 파악이 됩니다. 자, 이제 표 1번과 표 3번을 같이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엑셀에서 계산 작업을 여시고 표 1과 3을 같이 보셔야죠. 자, 표 1에서 우리 문제에서 근무팀별 그랬는데 근무팀이 이렇게 왼쪽에 있네요. 그러면 표 3에 있는 근무팀 중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표 1에 A 3번부터 있는 근무팀이랑 같은 걸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자, 2호봉이거나 3호봉이래요. 그러면 호봉이 2와 3만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 조건을 쓰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그대로 풀면 건화가 나오면 우리가 조건은 일단 더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호봉 중에서 그죠? 2랑 같거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3이랑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5 대신에 배열에서는 이제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곱하기로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직원의 수를 구하라는데 직원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쵸? 어떤 숫자가 있는 필드가 없기 때문에 역시 계산 범위는 1이다. 그럼 이걸 연결해서 배열해서 어떻게 풀까요? 자, 우리는 오른쪽에 C열에 데이터가 비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답을 넣을 예정은 아닙니다. 자, B 3번부터 5번까지만 잘 채워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썸을 통한 개수를 구한다. 썸. 개수를 구하는데 카운트가 아닌 썸으로 한다. 컨트롤 A를 하거나 FX 눌러서 마법사 들어오시고 if를 줬잖아요.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한다. 자, 다시 if에 갑니다. 자, 우리 거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을 3개로 하시면 돼요. 권한을 줬으니까. 자, 조건 쓰는 방법. 제가 쓰는 방법. 자, 볼게요. 자, 조건. 근무 부서별이었죠? 부서별. 그리고 여기는 AND래요. 그래서 곱하기. 그리고 2호봉이거나 3호봉이래요. 그러면 2호봉이거나 3호봉 이렇게 넣으시면 2호봉과 3호봉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우린 사칙 연산의 구조상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 2호봉을 주고 세 번째 조건에 3호봉 이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면 부서 중에 부서가 같은 것과 2호봉은 반드시 만족해야 되거나 3호봉을 만족하게 되면 자, 3호봉인 데이터는 부서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화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부서는 반드시 만족해야 되고 2호봉과 3호봉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5를 먼저 하세요라고 가로를 한 번 더 싸줘야 돼요. 이렇게. 5가 둘 중에 2이거나 3이면 되고 부서는 꼭 만족해야 돼요. 필수가 됐어요.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리고 계산 범위는 1을 준다. 이게 이제 큰 틀이 되는 거예요. 조건 3개에 1을 준다. 자, 중간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 괄호 열고 닫은 겁니다. 0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건을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 괄호에 커서를 넣으시고, 자, 부서명이, 근무팀이, A 3번에 있는 근무팀이랑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부서명이 아니었어요. 자, 근무팀 표 3에 있는 근무팀 전체 중에서. 자, 표 3은 참조표이기 때문에 F4로 고정시킵니다. 같은 걸 찾죠. 자, A 3번에 있는 근무팀이랑.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괄호를 어디다 클릭해야 돼요? 우리 동그라미 눈처럼 보이는 이런 괄호 사이에 넣는 거예요. 자, 호봉이 그러잖아요. 그럼 호봉 전체 중에서 참조표는 F4를 한다. 자, 얘가 2이거나 이렇게 써야죠, 뭐. 자, 다시 2호봉이죠? 우리 호봉을 안 보고 왔는데 2로 되어 있는지 호봉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 2는 아닐 것 같네요. 그러면 문자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2호봉이거나. 자, 그런 다음에 또 있죠. 자, 다음 가로. 자, 이곳에 다시 한번. 호봉 전체 중에서 참조표는 고정이다. 같아요. 자, 3호봉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오른쪽에 오류 없이 0101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지금 3호봉이라는 텍스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0101로 왜 바뀌죠? 우리가 쓴 식은 전부 다 논리예요. 어떤 셀에서 같은 걸 찾아요. A3이랑. 그러면 같으면 true를 주고 아니면 false를 준다. 자, 이것을 역시나 true, false로 또 곱하는 거죠. 자, 또 true, false를 더하는 거죠. 자, true나 false는 논리이면서 true는 1값을 갖고 false는 0값을 가져요. 그래서 2호봉과 3호봉을 더하게 하면 2호봉이면서 3호봉은 없을 거니까 답으로 1이나 0이 나오고요. 자, 그 1과 0을 다시 true, false가 곱하면 자, 또다시 1과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이 이렇게 조건에 맞아요 라고 배출이 되고 자, 이때 true인 데이터, 그러니까 1인 데이터들은 데이터를 1을 주고 아니면 false를 준다고 해서 자, 여러분 잠깐 이거 매칭 좀 시켜볼까요? 자, 0일 때는 펄스란 소리니까 펄스가 나오고요. 자, 또
0일 때는 펄스란 소리니까 또 펄스가 나와요. 그런데 1일 때는 1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1일 때 1이 나오는 것은 value if true에 1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1과 펄스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것이 if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바뀐 데이터에 대해서 sum이 합계를 하는 거죠. 1만 더하는 거죠. 그럼 개수가 나와요. 자, 개수가 나오면 문제에서 뒤에 뭘 붙이랬어. 명을 붙이랬어. 그럼 수식 입력줄 제일 끝에 커서 넣어서 and 쌍따옴표 명을 붙여요라고 쓰고 배열 수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면 채우기로 나머지를 메꾼다. 1번 계산식이었어요. 자, 이제 2번 계산식을 보러 갈게요. 자, 2번은 표 3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 3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D12에서 D27에 그러니까 채우기를 할 거네요. 자, 또 표 2를 참조하래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참조표가 하나 생겼고 자, 직급은 주기가 사원이면 1급, 대리면 2급, 3이면 뭐 과장이면 3급 이렇게 뭘 줄 거래. 자, 그러면서 함수를 매치하고 콘케이트네이트를 줬어요. 자, 여러분 매치 함수와 콘케이트네이트 함수를 알까요? 지금 저에게 수업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서 우리 학생들은 알죠? 안다고 믿고 싶어요. 자, 답을 어디다 받을 거죠, 여러분? 제가 엑셀로 돌아왔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제 설명 듣고 알으라고. 자, D12번의 직급을 받을 건데 표 3을 참조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표 2를 전체를 참조해야 되나? 우리 표 2를 좀 이렇게 봤더니 기본급 사원대리 부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시한 범위는 제가 빨간색한 범위가 아니에요. 표 2의 전체 범위가 아니고 잘 보세요. F2번부터 J2번이라고 지금 범위를 표 2의 일부로 한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매치하고 콘케이트네이트를 줬대요. 자, 매치하고 콘케이트네이트를 어떻게 써야 될까? 직급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비어있는 칸에 커서를 놓고 자, 매치를 먼저 줬으니까 매치 공부하겠습니다. 자, 매치라는 함수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를 찾는데요. 자, 여기 배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매치라는 함수는 반드시 길쭉하게 생겨져 있는 하나의 열이나 자, 오른쪽으로 넓적하게 있는 하나의 행에서 이를 행해서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별로 표시를 하면 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별이 첫 번째에 있다면 행이든 열이든 나한테 1을 주는 거고 별이 5번째에 있으면 5번째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숫자로 나한테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게 매치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concatenate. 자, concatenate. concatenate는 여러 개의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로 조이는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합 연산자가 뭐가 있죠? and가 있어요. 자, 앞쪽에 합을 쓰고 앰퍼샌드 뒤쪽에 격을 쓰면 우리는 합격을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and의 역할을 해주는 게 concatenate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직급을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지금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 4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concatenate는 아닌 거예요. 저건 합친다 그랬잖아. 그럼 1, 2, 3, 4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매치뿐이에요. 그리고 concatenate는 그 매치에 있는 숫자와 급을 합쳐서 1급이라고 보여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다시 보시면 1급을 표현을 하려면 어쨌든 and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급을 여기다 붙여 넣을 수가 없어. 1에. 그러니까 concatenate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요. 자, 그럼 직급 계산은 concatenate로 시작을 합니다. concatenate 여시고 마법사 여세요.
저도 좀 위로 갈게요. 자, 어떤 텍스트를 조인시킬래? 그랬는데 우리는 매치로 찾아온 숫자와 뭘 조인시켜야 되죠? 급이라는 문자를 조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1은 아직 없지만 텍스트 2는 있는 거죠. 급을 조인시킬게요. 그럼 텍스트 1은 매치를 써서 1, 2, 3, 4를 가지고 올 겁니다. 매치. 추가하세요. 수식 입력줄에 매치에 가세요. lookup value. 자, 매치는 인수가 3개예요. lookup value 누굴 찾을래? 찾을 범위는 어딘데? 어레이죠? 자, 어떻게 찾을까? 정확하게 찾을까? 나보다 큰 수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까? 아닐까? 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lookup value 누굴 찾아야 되죠? 내 직급에 따라서 1급, 2급, 3급, 4급이 나눠질 거잖아요. 사원인지 과정인지 직위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직위를 C12번에 있는 직위를 lookup array 어디서 찾냐면 표 2에 제가 빨간 박스 해놓은 곳에서 찾으면 사원이면 1을 주는 거고 대리면 2, 과장은 3, 차장은 4, 부장은 5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원이면 1급, 대리면 뭐 2급 이렇게. 이걸 순서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자, 그럼 숫자로만 나와요. 매치는 1, 2, 3, 4, 5. 자, 그래서 매치를 쓰는 거고요. 자, 표 2가 참조표이기 때문에 lookup array는 F4로 고정을 한다. 나는 채우기를 할 예정이고 이 범위는 따라서 다니면 안 된다. 자, 매치 타입 적어주셔야죠. 자, 첫 번째 들어오는 데이터 C12가 또는 지금 우리가 참조표로 블럭 잡는 이 범위 자체가 문자일 때는 자, 매치 타입은 0이에요. V룩업, H룩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0을 준다. 대리는 확실하게 대리에서 찾아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데이터가 차장이기 때문에 4가 나오는 거고 자, concatenate에 가면 4와 급을 합쳐서 4급이 나오네요. 배열 수식 아니었죠?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얇은 십자가 만들어서 더블 클릭으로 채우기를 합니다. 몇 개 찝어서 맞는지 볼게요. 자, 과장이면 3급 맞죠? 사원이면 1급. 자, 문제에서도 사원은 1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면 2번 문제 풀이가 끝나네요. 좀 어렵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매치 함수예요. 이제 3번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또 표 2를 보래요. 그래서 근무팀별로 기본급이 가장 큰 값과 기본급의 평균의 차이를 보래요. 그러면 차이를 보라는 것은 자, 큰 애랑 평균을 빼기 하라는 소리죠. 그럼 가장 큰 값과 기본급의 평균 이렇게 근무팀은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아래에 A11번부터 K27번 영역에 참조를 하래요. 그러면서 맥스, if, 에버리지, D, 에버리지, O 많이도 좋네요. 자, 이걸 이용한 배열 함수를 쓰래요. 저 많은 함수를 어디다 써야 될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넣으면 가장 큰 거를 고를 때 맥스를 할 것이고 자, 그죠? 뭐 평균을 할 때 에버리지를 할 거예요. 자,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라고 했군요. 그럼 이 중에 필요한 것만 쓰면 되잖아요. 자, 조건이 근무팀만 있는지 다른 것도 있는지 확인해서 근무팀만 있으면 O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D 에버리지는 우리가 배열 수식에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아요. 일단 탈락. 자, if는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 배열 수식에서 에버리지를 할 때 if 없이는 다른 답이 나와요. 배열을 하면 조건이 0과 1로 돌아가잖아요. 자, 이 0과 1로 모두 바꿔버리면 0도 숫자기 때문에 모두 다 합쳐요. 그럼 지금 2를 4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1이 지금 true 데이터이기 때문에 1에 대한 평균을 하면 되는데도 0까지 다 계산하게 돼서 배열에서 에버리지를 하면 항상 if는 짝꿍이에요.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max는 상관이 없어요. if를 넣으나 안 넣으나. 지금은 크게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max에도 if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표를 보고 나머지 5호도 써야 되는지 좀 정확하게 보는데 배열에서는 5호도 잘 안 쓰죠. 5호 대신 뭐 쓰죠? 더하기. 근데 지금 조건 자체가 제 눈엔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문제에서는. 자, 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는 답을 C3에서 C5, 그러니까 이게 작은 표 1에 있는 부분에 채우기를 하면서 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조건은 총무팀, 기술팀, 영업팀, 우리가 B열의 답을 받을 때 썼던 이 부분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럼 5호도 당연히 필요가 없죠. 5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값 할 때 맥스 할 거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할 때는 if를 꼭 쓰셔야 되고, 맥스 할 때도 뭐 if를 쓰셔도 지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제한을 둔 건 아니라서. 자, 그럼 큰 값, 맥스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식은 맥스에서 뭘 빼요? 에버리지를 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값도 근무 팀별 평균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이 들어가고 에버리지에서도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자, 배열 수식 하는데 if가 있는 배열 수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커서를 큰 값, 평균값에 일단 거기다 놓으시고요. 자, 우리는 맥스 빼기 에버리지를 한다 그랬죠? 자, 등호 맥스 빼기 에버리지를 할 거예요. 자, 아예 쓸까요? 이렇게 틀을? 그러면 맥스를 하러 가죠. 맥스에 커서 넣고 fx를 누르세요. 저 같으면 복사해요. 이따 복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어떤 맥스를 하냐면 조건이 있는 것에 대한 맥스를 해요. 그럼 if를 줬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요. if 추가. 자, 맥스의 조건에 맞는 것 중에 최대값 구해요. 맥스에 가서. 자, if가 있는 배열 수식은 조건 쓰고 계산 범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조건은 하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괄호가 따로 없고 조건은 자, 표 3에 있는 근무팀 전체 중에 채워야 되죠. 자, 같은 걸 찾아요. A 3번에 있는 근무팀이랑. 그러면 계산 범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문제 다시 봐야 돼. 뭐에 대한 가장 큰 값? 기본급에 대해서 가장 큰 값. 그러면 표 3에 있는 기본급을 자,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면 블럭 잡아요. 계산을 할 거예요. F4. 그럼 오른쪽에 막 데이터가 나오고 자, 그중에 맥스에 가면 뭐 158만 8,900원 이게 이제 가장 큰 숫자래. 자, 그런 다음에 에버리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조건도 똑같죠? 자, 에버리지도 기본급의 평균을 할 거거든. 그럼 if에 있는 식이 같지 않을까요? 그쵸. 에버리지는 if 넣어야 되고 조건도 같고 계산 범위도 같으니까 if가 같아요. if 복사합니다. 자, 맥스 안에 첫 번째 인수를 다 복사해요. 그래서 에버리지의 첫 번째 인수에 넣어줘요. 그럼 조건에 맞는 것만 골라서 최대값 고르고 평균 구하고 이건 함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뭐 103, 뭐 101만 3,950원 나왔대. 그럼 맥스에서 에버리지를 빼서 최종 답으로는 수식 결과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자, 함수 다 했네요. 지금 골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함수를 골라 썼어요. 전 3개를 골랐고 4가지로 썼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치는 것이 배열이다.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치고 오른쪽 아래 얇은 십자가 만들어서 채우기를 한다. 자, 이 부분은 신화공에서 제시한 답과 다릅니다. 신화공에서는 맥스 안에 if를 쓰지 않았어요. 맥스는 그냥 맥스로만 풀고 에버리지는 if를 넣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굳이 그렇게 푸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복사가 가능하도록 패턴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4번 하러 갈까요? 4번.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라고 하네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나오면 일단 뭐 한다? 박스 만든다. 박스 만들고 못 풀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되고. 우리 4번 사용자 정의 함수 놓치면 점수 안 나와요. 자, 엑셀을 열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일단 연다. 자, 함수는 삽입의 모듈에 쓸 것이다. 자, 이 모듈에 박스에 있는 걸 똑같이 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볼까요? 우리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자, 문제를 보면 제12분부터 G27번까지 채우기 하면서 넣을 거고요. 급여 총액은 기본급과 기타 급여를 인수로 받으래요. 그 말은 박스를 만들라는 말이다. 자, 두 번째 세모에 우리가 계산하는 급여 총액은 이게 이제 식인 거예요. 기본급과 기타 급여의 합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더하기. 그런데 기타 급여는 다시 또 식대, 교통비, 차량 보조금의 합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식대, 교통비, 차량 보조금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자, 우리는 항상 펑션 옆에 있는 단어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그냥 여러분들이 프로시에서는 쓸 수가 없고 알아서 블럭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좀 예외의 경우로 별 하나 달아볼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로시저에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은 FN 급여 총액은 더해줘야죠. 기본급에 더하기 기타 급여이다라고 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할 때 해결을 하실 거예요. 닫아보시고요. 계산은 제12번에 하랬으니까 커서를 제12번에 놓고 등호 FN 급여 총액을 선택해주고 컨트롤 A로 마법사를 열어요. 자, 기본급 잡으라고 하죠. 그럼 기본급은 첫 번째 데이터 기본급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기타 급여를 블럭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없어, 기타 급여가. 식대, 교통비, 차량 보조금의 합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줘야 되지? 여기다가 합을 할게요. 뭐 썸을 넣어주시고 식대, 교통비, 차량 보조금을 블럭 잡아 주셔도 되고 뭐 썸을 꼭 쓰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쉽게 식대, 교통비, 차량 보조금 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합이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의 더하기를 하는 것은 시험에서도 큰 문제를 삼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타 급여가 됐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데이터가 들어가면 채우기를 한다. 자, 채워서 데이터 잘 나왔는지 봐요. 기본급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더한 거 아닌가요? 15만 원 더하면 우리 얼마 나오나? 117만 원.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자, 이제 5번. 자, 표 3에서 F12에서 F27까지의 범위의 만기 금액을 양수로 꼭 계산하래. 자, 급여 총액의 50%를, 자, 급여의 50%는 곱하라는 소리예요. 자, 2년 동안 연이율 4.2%로 저축을 할 거고, 함수 고르라고 했네요. 우리 만기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자, 안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풀면서 넣을게요. 체크만 해주시고, 함수 먼저 골라보죠. 표 3에 만기 금액을 잡아야 되는 곳에 커서를 놓으시고 등호. 자, 우리한테 제시한 함수를 다 써봐야죠.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어떤 함수인지? 전 잘 못 외워요. 자, PV 했더니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한대요. 자, 우리는 만기 금액이니까 미래 돈을 구할 거거든요. 자, PMT 한번 써볼까요? 했더니 자,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이율에 의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한대요. 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FV 해볼까요? 자,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이율에 의거한 투자의 미래 가치를 산출한대요. 그럼 미래 가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미래에 받을 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FV를 고르는 거예요.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FV 함수에서 5개 인수를 천천히 메꿔봅시다. 자, 레이트는 기간별 이자율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연이율 6%에 분기에 지급하면 6% 나누기 4를 할 거래요. 자, 그럼 문제에서 2년 동안 연이율 4.2%로 뭐 저금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율은 4.2%예요. 그죠? 자, 1년의 기간별 이자율인데 1년을 보면 이제 4.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금을 1년에 한 번씩 부을까요? 보통은 매달 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12개. 달로 매달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엠퍼가 나오네요. 엠퍼는 총 지급 기간수래요. 자, 문제 다시 봐요. 급여의 50%를 2년 동안 할 거예요. 그럼 2년을 내가 여기다가 엠퍼에다가 2라고 쓰면 2번 넣는다는 게 돼요. 2년 동안 매달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12. 자, 그리고 PMT가 나오네요. 자, 아래. 기간마다의 지급액. 자, 우리 얼마씩 넣을까요? 급여 총액의 50%를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급여 총액의 커서를 놔야겠죠. 자, 50% 곱하기 50%를 계산해서 넣을 거래요. 자, 또 PV 커서 놓으면 자, 미래 지급액에 상응하는 현재 가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자, 이 돈이 지금 현재는 얼마이다 이렇게 알려준 게 없잖아요. 그 생략. 자, 타입은 자, 지급 시기를 나타내는데 이른 투자 주기 초를 0이나 생략했을 때는 주기 말이래요. 자, 우리 이거 언제 적금을 할까요? 자, 급여 총액의 50%를 2년 동안 뭐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적금을 월 초에 하는지 지금 월 말에 하는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생략합니다, 그냥. 문제에서 말하지 않는 거는 생략하는 거예요. 자, 확인하기 전에 결과 볼까요? 결과 봤더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달 월급의 50%씩 떼서 24개월을 적금을 넣는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에 분명히 결과를 양수로 놓으라고 하잖아요. 자, 양수로 놓으려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호가. 자, PMT는 내가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J12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양수로 1,800만 원을 받는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되셨죠? 자, PMT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결과를 양수로 보기 위함이고 이제 만기 저금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지출하는 돈은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하고 채워서 만기에 얼마 받는지 전체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5개의 계산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분석 작업을 해볼게요. 자,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을 뭐 작성하세요. 이제 지금 피벗 테이블이 공개에 나오면서 피벗 테이블 문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쓸 건지 외부 데이터 원본을 쓸 건지 파악을 해야지.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거고. 자, 파일은 학생 성적.accdb다. 지금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액세스 파일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일단 가지고 올 거고요. 자,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체크를 다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테이블은 학생 성적이고, 자, 그 중에 우리는 이름부터 컴퓨터의 10가지만 가지고 오는데, 자, 하나 별 달게요. 학과 코드가 A 또는 B로 시작하는 행.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필터를 한번 걸칠 겁니다. 자, 세 번째,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를 그림 보고 고를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하고
그룹 설정하고 하위 수준 표시 여부 설정해주고 피벗 테이블 스타일 주고 자, 별도의 시트에 작성하는 우리 자동 생성도 할 겁니다. 또 시트명도 바꿔줘야 되네요. 자, 피벗 테이블은 항상 뭐가 이렇게 자잘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랑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제가 그냥 문제 읽으면서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메뉴를 체크해 주시고 먼저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자, 그림 보고 레이아웃 하라 그러잖아요. 그림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그림을 봤더니 떨어져 있는 녀석이 있네. 필터고요. 자, 단추들을 찾아서 자, 행과 열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학과 코드 이름 똑같은데 지금 두 번째 있는 학과 코드는 없어요.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학과 코드만 있을 거고 왼쪽에 보이는 학과 코드 2가 위에서 아래로 가고 있죠. 행이고요. 자, 위쪽에 단추가 더 이상 없어서 열은 없습니다. 토익의 최소값, 컴퓨터의 최소값 이렇게 계산이 된 것들은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레이아웃이고 위치는 그럼 어디예요? 자, 연결되어 있는 표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A5가 위치가 됩니다. 해볼게요.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를 열고 저는 A5번에 컷을 놓고 가요. 나중에 제가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군데군데 틀리게 풀이하는 것도 있어요. 문제를 대충 읽어서 좀 덜렁덜렁해요. 덜렁대요. 우리 제가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놓고 가는 편이에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하라 그랬죠?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메뉴 들어가고 기타 원본에서 쿼리 자, 데이터베이스로 선택해주고 디렉터리 뜨면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1급에서 엑셀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들어가면 왼편에 데이터베이스가 뜨죠. 자, 이제부터는 시험지를 꼼꼼하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따라와요. 자, 학생 성적점 ACCDB를 찾아서 클릭. 다시 확인. 그러면 테이블이 열립니다. 자, 저처럼 시스템 테이블은 안 열리실 거예요. 자, 학생 성적이라는 테이블에 테이블 풀어주고요. 자, 이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넘기고 학과 코드도 넘겨주고 토익도 넘기고 컴퓨터도 넘겨요. 자, 4개 열을 넘기고 다음. 자, 제가 아까 별 하나 달았죠? 자, 여기에 데이터 필터하래요. 이걸 하셔야 돼요. 자, 학과 코드가 그랬으니까 마우스로 학과 코드를 선택해주고 A 또는 B로 시작한대요. 그러면 시작값이 A이고 A 써야죠. 자, 밑이 아니고 이제 또는 또 시작값이 B래요. B 쓰셔야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정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더 이상 외부 데이터에 대한 지시는 없으니까 마칩니다. 자,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로 가지고 와요. 위치를 컷을 놓고 가면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그대로 확인. 자, 이제는 오른쪽에서 레이아웃을 줄게요. 자, 레이아웃은 떨어져 있는 이름은 필터이다. 학과 코드가 하나밖에 없지만 행이다. 자, 토익과 컴퓨터의 최대값은 값으로 들어간다. 전 일일이 좀 끌어가고 있어요. 순서가 다를 때가 가끔 있어서 체크를 안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합계는 모두 다 최대값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자, 토익을 왼쪽 마우스로 최소값이네요. 마우스 눌러서 값 필드 설정. 자, 여기서 최소값 할게요 라고 하고 확인. 자, 메뉴 하나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풀었고요. 자, 이번에는 본문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컴퓨터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최소값이래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값 요약 기준 최소값. 자, 지금 여러분들이 푼 것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지시사. 자,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까지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도 문제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바꿀 거예요. 그럼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바꿉니다.
자, 네 번째 지시사항. 학과 코드의 필드가 첫 글자가 A이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A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의 A를 블럭 잡고 자, 그룹 할 거라 그러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룹 1이 생기죠. 자, 이 그룹 1의 이름을 뭐 영문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자, 그럼 B는 뭐 B 하나만 있는데 내가 B를 이렇게 자, 블럭 잡을 때 조심하세요. 굵은 십자가 할 때 잡을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그룹 한다고 해서 묶이겠어요? 오류만 나지? 자, B인 것은 B인 그대로 기계 설계과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참조해 하위 수준 표시를 설정하래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로 닫혀 열려 있어서 A1, A2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안 보이죠? 더하기로 바꾸셔도 되고, 자,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분석에 가시면 필드 확장, 필드 축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의 스타일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고, 죄송해요. 자, 스타일에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고, 어둡게 7번 아래. 자, 어둡게 가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 자, 마우스 기다리면 7이라고 뜹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학과 필드가 영문과인 자료만 그랬어요. 자, 학과가 영문과인 자료가 토익도 있고 컴퓨터도 있네요. 자, 이런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 꺼내래요. 영문과에서 더블 클릭했던 열려. 아니네. 자, 학과 코드 비어있는 칸에서 더블 클릭하면 또 열려. 자, 자동 생성은 숫자가 있는 곳에서 하실 거예요. 자, 학과 필드가 영문과만 나왔기 때문에 뭐 컴퓨터든 토익이든 상관없이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고 자, 자료에 토익과 컴퓨터가 같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더블 클릭할 때 잘못해서 시트가 다른 게 나오면 삭제하고 지우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더블 클릭해서 생성을 해주세요. 자, 시트의 이름을 바꿀게요. 더블 클릭하고 영문과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앞에 위치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별도로 하실 건 없습니다. 자, 다 되었나요? 분석 작업 1번 풀이는 여기까지예요. 자, 분석 작업 2번 풀이 하러 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은 데이터 도구를 사용하래요. 자, 이제 저한테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 학생들은 데이터 도구가 어디에 있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리본 메뉴 중에 있다. 이 메뉴 이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표 1에서 이름과 학과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삭제, 중복된 애들 제거할 거예요. 자, 기준이 학과와 열이지, 학과지, 이름과 학과지, 그, 이름과 학과에서만 지우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기준만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하고 올까요? 자, 중복된 값 제거는 분석 작업 2번을 열고 이름과 학과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만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서를 풀고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도구가 메뉴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이 안에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해 가시고 자, 모두 선택을 지우고 자, 이름과 학과만 선택을 하신 상태로 자, 확인. 그러면 뭘 지우긴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개를 지웠대요. 자, 확인.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지시사항.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그랬어요. 자, B3에서 16 영역에 영문과, 기계설계과, 회계과, 법학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여러분 그림 좀 볼게요. 자, 그림에 보면 단추가 나와요. 자, 이렇게 단추가 나오고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 제한 대상 목록입니다. 목록이란 말이 따로 없을 거니까 이렇게 콤보 단추가 나오는 것이 목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 보면 설명 메시지 주라고 해요. 설명 메시지 넣을 거고요. 자, 오류 메시지도 줄 겁니다. 자, 오류 메시지 할 때는 앞쪽에 있는 스타일도 보셔야 돼요. 자, 오류 메시지, 설명 메시지에 우리 제목 부분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제목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자, 설명 메시지의 제목 부분은 잘 보면 조금 더 진한 이름. 오류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게 별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제목입니다. 자, 이거 보시고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블럭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B3번부터 B16번까지 블럭 잡고, 자, 메뉴는 데이터 메뉴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이다. 설정 탭에 제한 대상을 어떤 걸 하라는 말이 지금 없어요. 자, 그 말을 제한 대상은 목록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셔야 되고, 원본을 영문과 쉼표, 기계 설계과 쉼표, 회계과 법학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쉼표로 분리해서 써주시고, 자,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을 학과 입력이라고 하고, 자, 설명 메시지를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느낌표. 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스타일 고르시는 겁니다. 정보라는 스타일이에요. 자, 제목은 위에 따로 떨어져 있죠. 오류. 자, 오류 메시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한 다음에는 확인. 자, 잘 됐는지 확인은 데이터 하나만 지워보면 돼요. 지우고 엔터 쳤을 때 오류 메시지가 뜨면 되고, 우리는 취소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분석 작업에 지시가 3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하라고 하네요. 자, 문제 1번에서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문제 3번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와요. 그래서 상위 하위 규칙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연한 빨간 채우기 할 거고요. 자, 문제 3번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원래 규칙대로 블럭을 먼저 잡고, 자, 메뉴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을 찾을 거예요. 이게 1번이고, 이제 메뉴 여는 게 2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블럭은 지시한 영역만 찾으면 되겠죠. G3번부터 16번까지. 엑셀 열고, G3번부터 16번까지 블럭 잡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 가서, 자, 이제 규칙을 찾아야죠. 상위, 하위 규칙 하라 그랬고요. 자, 이 영역에 평균 초과라고 했어요. 평균 초과. 그런 다음에 서식을 고르라고 하죠. 우리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서식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뭐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의 블럭이 들어오면 평균일 것 같아요. 자, 분석 작업 2번까지 풀이를 하셨어요. 기타 작업 1번 시트를 열고 이제 기타 작업 할 거니까 차트가 나오면 일단은 더블 클릭을 한다. 문제 볼게요. 자, 차트 작업이고요. 각 2점씩 부여를 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미수금 계열을 묶은 세로 막대형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의 두 가지 차트로 표시를 할 거래요. 자, 두 가지 차트 모습이 되려면 미수금이 2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데이터 선택까지 해야 되는지 차트의 모양만 바꿔야 되는지는 차트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차트 스타일 주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문제에서는 기본 주 가로 눈금 선에 선색을 줄 거고 스타일 줄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세로갑 축의 눈금에서는, 그러니까 세로갑 축에서는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고 표시 단위를 1000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온 동그라미 4번의 별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표식 있는 꺾은선 차트에 데이터 요소 서식으로 블루라는 미수금은, 그러니까 블루라는 애한테 골라서 뭘 하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주래요. 데이터 레이블이 메뉴예요. 자, 이 5개의 문제를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수금 현황의 1번 문제를 풀려면 미수금이라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하나만 있는지 2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미수금 데이터가 막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미수금 데이터가 이렇게 블럭이 잡히거든요. 자, 미수금 데이터 한 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자, 9번까지가 데이터인 거죠. 블럭을 잡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세요. 자, 차트를 클릭하셔야 돼요. 컨트롤 V를 넣으면 미수금이 이렇게 2개가 들어와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하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하랬어요. 그럼 미수금 파란색 막대와 주황색 막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갑니다. 그러면 하단에 차트의 종류가 나와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하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같은 데이터지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차트 스타일 주라고 하죠. 차트 도구 디자인을 가시면 차트 스타일이라는 매뉴얼이 있고 이런 메뉴는 오른쪽 아래에 자, 풀다운 단추를 눌러서 확장을 시킨 다음에 자, 스타일 4번을 찾는다. 뭐 스타일이 4개밖에 없어서 몇 개 안 되네요. 열리질 않아요. 스타일 4번. 지금 이게 단가 봐요. 자, 동그라미 3번. 기본 주 가로 눈금 선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서식을 바꿀 거니까 오른쪽에 서식이 열려 있을 거예요. 저처럼 더블 클릭을 하셨으면. 자, 차트 옵션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세로축의 주 눈금선, 이게 이제 가로 눈금선이에요. 클릭을 하시고 자, 선색은 페인트 통에 자, 선이라고 눌러진 것을 고르면 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색을 파랑색으로. 그리고 스타일을 고를게요. 자, 선에서 선의 스타일을 파선할 거죠. 그러면 대시 종류가 선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파선을 고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별을 해달라 그랬어요. 자, 세로축을 수정할 건데, 자, 주눈금선 서식 아래 누름 단추 눌러서 세로축 가신 다음에, 자, 단위 레이블을 표시해요. 자, 아래쪽에 메뉴가 4개인 거죠. 마지막 축 옵션, 차트 모양의 옵션을 누르고, 다시 축 옵션에 가시면, 이렇게 표시 단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곳에 표시 단위를 1000으로 먼저 바꿔야 돼요. 1000으로 바꾸게 되면 그 하단에 단위 레이블 표시에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차트에 이렇게 표식이 돼 있잖아요. 원래는 80만 원이었는데 1000으로 한 순간에 800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그 왼편에 1000이 나와요. 자, 이게 단위 레이블입니다. 자, 별인 이유는 실제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못 찾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자, 동그라미 5번.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꺾은 선을 직접 이름하고 있으니까 클릭을 해줘야죠. 자, 블루라는 계열에만 그랬어요. 그럼 블루에 있는 점만 한 번 더 클릭. 자,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줄 건데 이번에는 레이블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의 오른쪽에 상세 단추를 누르고 자, 세부 메뉴를 누르고 위치를 마우스를 올리면 뜰 거니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게 나오게 돕니다. 오른쪽이죠. 이제 기본이 오른쪽이라서 레이블에 체크만 하셔도 나오기는 합니다. 자, 차트에 5개 문항을 모두 다 푸셨어요. 자, 이제는 기타 작업 2번을 하러 갈게요. 자,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수정되었죠. 자, 매크로는 항상 자, 동그라미 1번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켠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서 2, 4에서 2, 3, 13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를 설정하면 끈다. 매크로의 이름은 자, 합격 여부이다.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셀 값이 60 이상이면 그러네요. 자, 조건이면 대괄호에 넣는다. 자, 파랑색도 대괄호에 넣는다. 합격이라는 문자를 주고 자, 그 외에는 그랬어요. 조건의 분리는 세미콜론으로 한다. 불합격이라는 문자를 표시할 것이다. 자,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자, 이렇게 개발 도구나 삽입이 나오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크로 안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들어가야 돼요.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자, 엑셀을 열고 빈 셀에서 시작한다. 동그라미 1번 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에 커서 놓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르고 자, 매크로의 이름은 합격 여부라고 하고 자, 확인을 해서 기록을 시작한 이후에 동그라미 1번을 하는 거예요. 자, 24에서 23은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에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까지 간다. 이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에요. 자, 이곳에 가서 형식란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고 우리가 쓰는 거죠. 60 이상이면 이렇게 자, 합격을 주는데 파란색으로 줄 거예요. 파랑 문자로 합격을 시키고 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세미콜론 불합격을 준대요. 색은 따로 지정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쓴다. 자, 확인. 다시 문제를 보면 이제 숫자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서식이 다 지정된 거잖아요. 매크로를 꺼주셔야 돼요. 자, 기록 중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에 있는 지시사항을 이제 읽어요. 자,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3에서 H4에 그릴 때는 Alt를 누르고 그린다. 자, 텍스트를 합격 여부 확인이라고 하고 단추에 합격 여부라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것, 매크로 지정입니다. 그럼 만들어 볼까요? 개발 도구 메뉴에 그 안에 있는 삽입, 다시 양식 컨트롤 중에 단추를 자, G3번부터 H4번까지 Alt 누르고 그리고 마우스를 떼면 바로 매크로 지정이 떠요. 우리는 실행 단추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뒤쪽에 있던 매크로 지정을 먼저 합니다. 합격 여부를 클릭하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단추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매크로 이름과 단추 이름이 지금 달라요. 자, 블럭 해지하면 동그라미 1번이 끝난 겁니다. 별도의 확인은 필요 없으세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해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도 하기 전에 매크로 켜고 자, 23에서 23번까지 조건부 서식 적용하고 나면 끕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그래프예요. 자,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엔 파란색으로 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서식을 지정하고 뭐 서식 스타일 나왔고 최소값 나오고 최소값 나오고 막대 모양 나오고 엄청 많네요.
자,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시가 많다는 것은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메뉴는 규칙 유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풀어볼게요. 자, 매크로를 할 때는 빈 셀에 커서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른다. 매크로의 이름은 그래프. 확인하고. 자, 24번부터 23번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자, 조건부 서식 갈게요. 홈 메뉴, 조건부 서식 가고. 자, 이번에는 규칙 유형을 셀 값을 기준으로 뭐라고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위에 5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새 규칙. 자, 가면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 지정이 있네요. 자, 선택을 해주고. 이제 하나씩 내려갈게요. 자, 서식 스타일은 그랬으니까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이고. 최소값은 최소값 란에서 백분율. 자, 10. 자, 최대값도 백분율. 자, 90. 두 번째 지시에 막대 모양 나오죠? 자,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색은 표준색에 있는 노랑으로. 주황인가요? 주황으로. 자, 그리고 확인. 이렇게 로고마다 틀리면 엄청 민망해요. 자, 조건부 서식 들어갔잖아요. 들어간과 동시에 우리는 뭐도 끝났다. 매크로도 끝났다. 중지합니다. 더 나가면 안 돼요. 매크로 안에 도형 그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문제 또 보면 개발 도구의 삽입. 자, 두 번째 지시사항 하러 왔어요. 세 번째네.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G5에서 H6에 Alt 누르고 그리고 텍스트 쓰고 매크로 지정한다. 그럼 저희도 해볼게요. 개발 도구의 삽입 단추를 어디다 그리죠? G5에서 H6번에 그리래요. 자, G5에서 H6번에 Alt 누르고 그린다. 마우스를 놓으면 매크로 지정이 먼저 뜨니까 그래프를 지정해주고. 지금 안 맞네요. 자, 단추 1을 지우고. 자, 이름을 점수 띄어쓰기하고 그래프라고 하래요. 우리 띄어쓰기도 전부 다 채점합니다. 자, 블럭 해지하고 우리가 실행은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매크로의 풀이었어요. 자,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 열고 하러 갈게요. 기타 작업 3번은 1번, 2번, 3번 각각 5점씩 주는 프로시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하고 3번 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번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1번, 3번, 2번 하면 딱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순서대로 풀겠죠. 여러분은 1번, 3번, 2번으로 풀어요. 자, 1번. 가계부 작성 단추를 클릭하면 자, 이벤트를 주는 곳이고 폼이 나타나야 돼요. 자, 나타나는 프로시저는 쇼예요, 쇼. 자, 쇼를 해줄 거고. 폼이 실행되면 그러네요. 자, 폼이 실행된다는 것에 프로시저 넣어줄 거고 실행된다는 것은 이니티얼라이즈입니다. 오늘 날짜를 텍스트 박스, 날짜라는 박스에 표시하는데 텍스트 박스니까 아마 txt로 시작하는 상자가 있을 거고 오늘 날짜는 데이트죠. 자, 수입과 지출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 추가돼야 된대요. 자, 콤보 상자 이름이 9분인가 봐. 자, 이 목록에 추가되는데 수입과 지출이라고 딱 데이터를 주면 add 아이템이다. 내가 직접 쓰는 데이터는 add 아이템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몇 가지죠? 3가지죠. 단추 클릭하면 폼 나와야 되고 날짜 들어가야 되고 콤보 단추에 목록 들어갈 거예요. 자, 3가지를 실행해 보고 올게요. 엑셀에서 프로시저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단추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곳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폼이 나와야 돼. 가게 컨트롤 스페이스 바
자, 점쇼. 자, 이게 가계부가 나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위에 실행단추 누르면 가계부 뿅. 자, 닫으세요. 자, 다시 폼이 화면에 나타나면 실행되면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 가계부 중에 폼에 아무것도 없는 여백에서 더블 클릭. 자, 이 폼이 클릭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절대 클릭 아니고 이니티얼라이즈가 되면 하래요. 자, 이니티얼라이즈에 쓸게요. 뭐라고 써야 되지, 우리? 날짜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컨트롤 상자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텍스트 박스를 했어요. 그럼 TX 컨트롤 스페이스바. 안 나오는데? 날짜인가 봐, 진짜. 날짜가 있다. 신기해. 자, 텍스트 박스들은 대부분 이제 TX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진짜 이름이 날짜예요. 자, 날짜에 오늘 날짜를 넣으래요. 데이트. 순간 당황. 그럴 수도 있죠. 자, 또 두 번째. 수입과 지출이 콤보 상자 구분 안에. 그럼 구분도 그냥 이름이겠는데? 자, 구분 안에. add 아이템을 한다. 써야지 뭐. 뭐라고 써야 되니? 항목이 수입 지출이래요. 그럼 수입이라고 쓰고. 자, 다시 구분에 점 add 아이템. 이름 정확하게 안 가르쳐줬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지출. 자, 여기에 또 혹시라도 두 줄밖에 안 되는데도 뿌득뿌득 with를 넣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괜찮아요. 어떤 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자, 되는지 볼게요. 실행 단추 누르고 날짜 들어가면 되고 구분 눌렀을 때 수입과 지출이 나오면 됩니다. 가계부 닫으시고요. 자, 저는 동그라미 2번부터 풀지만 여러분들은 3번 풀고 2번 풀으라고 지금 여러 번 말해요. 자, 동그라미 2번. 가계부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워크시트의 가장 마지막 행에 연속돼서 추가돼야 된대요. 자, 제가 색 있는 블럭 한다는 것은 A는 이퀄로 시작하는 행에 대한 변수를 잡는다. 행이 알아서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갈 수 있게 변수를 설정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자, 또 폼에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 하고 나면 구분부터 금액까지는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달래요. 그럼 새로운 값이 입력될 수 있다는 것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내세요 라는 말이고 구분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러면 포커스를 저쪽에다가 세팅시키래. 자, 셋 포커스인 거죠. 자, 입력되는 데이터는 모두 다 기존의 형식과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입력되는 데이터의 기존의 형식과 같으려면 숫자 데이터나 날짜 데이터는 전부 다 점 밸류를 해주면 안전하게 끝날 것 같아요. 여러 번 하지 않고. 자,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더 있나요? 없네요. 자, 동그라미 2번 하러 갈게요. 엑셀 열고. 자, 프로시저 하기 전에 변수를 먼저 잡겠습니다. 자, 우리 A 변수를 잡을 때 A 3번에서 시작해서 current region 중에 행들만 수를 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행은 6번 행이 들어오는 거니까 더하기 3을 해서 6을 만든다. 변수로 이렇게 잡을 겁니다. 프로시저에 써볼게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입력을 클릭했을 때 일어난다. 입력 더블 클릭. 자, 변수 잡을까요? A는 변수 잡아야지. 자, A 3번에서부터 current region loss 행들만 세요. 그럼 아까 우리 3이 나왔는데 더하기 3을 해서 6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A 1번부터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나오는 오른쪽에 519페이지의 그림을 보고 자, 셀스 A,
1번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1번은 A열이라는 뜻이에요. A열의 1번, A1번 셀에 또는 A6번 셀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데이터가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날짜라는 애가 들어가겠죠. 지금 우리 프로세서에 뭐 날짜라고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뭐 9분 9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날짜라는 애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런데 숫자는 날짜는 서식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점 밸류를 해준다. 이거 되게 낯설어요. 앞에 txt 뭐 이런 게 없는 게. 셀스 A, 2번. B열에는 데이터가 9분이 있죠. 9분은 아까 9분이었죠. 그냥 9분. 또 셀스 A, 3번. C열에는 뭐가 있죠? 교통비가 있는 내역이 있네요. 그러면 내역이라고 나올까요? 내만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가네요. 자, 교통비라는 문자니까 얘는 패스. 자, 셀스 A, 4번. 금액이죠. 자, 여기는 금액이 나오면 되네요. 금이라고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런데 돈이니까 숫자죠. 밸류로 넣을게요. 자, 그런 후에 우리 상자들을 전부 다 비워내랬어요. 그러면 구분을 비울게요. 자, 내역도 비워놓을게요. 자, 금액도 빈 셀로 놓을게요. 자, 구분도 비워낼게요. 뭐 이러면 될 것 같고. 자, 또 구분이라는 곳에 포커스 위치시키라고 했죠. 구분점 셋 포커스 할게요. 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되는지 볼까요? 지금 안 되면 전부 다 밸류도 고치셔야 됩니다. 실행 단추 누르고 날짜 놔두고 구분 하나 잡아주고. 자, 내역에 뭘 써야 되나 봐. 우리 급여, 식대, 뭐 이렇게 하나, 뭐 식비 이런 거 하나 쓸까요? 금액은 우리 먹는 걸로 한 10만 원 쓰면 좋겠어. 10만 원. 그리고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6번에 맞게 들어가면 돼요. 수입이나 식비는 문자라서 그대로 들어가니까 놔두셔도 되고 날짜나 금액은 숫자라서 오른쪽에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면 잘 하신 거예요. 자, 끝나면 데이터들 지금 전부 다 비워냈고 그중에 구분에는 커서가 가 있죠. 자, 다 됐습니다. 2번 문제 풀이였어요. 이제 마지막 3번. 기타 작업 3번에 셀의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러는데요. 자, 그러니까 시트에서 지금 이런 말이에요. 체인지가 되면 이벤트를 여기다 걸어요. 잘 확인하시고. 자, 해당 셀의 글자 크기, 글꼴을 모두 다 바꾸래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를 타겟이라고 한다. 자, 글꼴 크기는 폰트 사이즈이고 글꼴 바탕체라는 말은 폰트 네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섹션에도 똑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엑셀 여시고, 자, 이 문제는 타겟이 어려운 게 아니고 기타 작업의 워크시트로 가는 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자, 기타 작업 3번에서 할 거잖아요. 기타 작업 3번을 선택해주고 가계부 작성이 아니고 워크시트가. 자, 오른쪽에 셀렉션 체인지가 아니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체인지가 되면 그랬으니까 체인지로. 그래서 워크시트 체인지에 타겟을 써주면 되지. 타겟. 점 폰트. 점 사이즈. 여기를 뭘 주래요? 14. 다시 타겟. 점 폰트. 자, 점 네임. 글꼴 이름에 뭘로죠? 바탕체. 자, 마지막에 쓴 3번은 지금처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우시고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이 셀에 데이터가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셀에 뭐 합격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프로시저를 다시 돌려보든지 그러면 들어가는 새로운 데이터는 홈 메뉴 눌러볼까? 바탕체 13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지워야 되고. 자, 실전 모의고사 D형 풀이를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